직업 적응, 경력 개발, 직업 전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업 적응입니다. 자동화와 직업 적응입니다. 자동화의 결과는 숙련 노동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대량의 단순 반복 작업과 과밀 운동, 과대 보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동을 말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회 병리 현상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테크노 불안증이나 테크노 의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외나 직무, 안정,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호손의 인간, 로봇 접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소외나 직무 안정, 위협의 부정적인 효과를 연구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1번은 참고입니다. 작업 동기, 이 직업 동기나 작업 동기, 그 다음에 직무 만족, 직업 적응이 있는데 동기 이론들이 많이 있죠. 동기 이론을 보면 직무에 대한 동기 이론의 대두는 호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밑에 호손의 각주가 있습니다. 메이오라는 학자는 호손 실험의 결과는 조직에서 인간 행위의 사회적 차원이 갖는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경영자들은 공학적인 기술에 덧붙여 사회적인 기술, 즉 인간관계 기술을 말합니다.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그들의 직무에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이 호손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앞에서 로우의 욕구 이론 하면서 배우셨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동기 이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가로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의 동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관계 성장,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형평성 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인데 아담스에 의해서 제한된 것으로서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자신 이외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며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평성이 있는 보상체계라면 그것이 바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형평성 이론의 아담스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욕구 이론과는 차별이 있고요.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합니다. 행동의 활성화 유지 과정에 초점을 두며 행동은 상황의 지각에 기초합니다. 아담스는 사회적 비교 원리의 가로, 타인과 나의 비교, 사회적인 비교 원리에 근거한 작업동기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는데 조직 내에서 개인이 얼마나 동기화되는가의 문제는 타인들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와 자신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성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동기가 결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각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것, 불공평, 불형평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은 긴장을 일으키고 개인에게는 이러한 긴장을 줄이는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개인과 타인 간의 불형평이 크면 클수록 긴장과 또는 긴장을 줄이는 동기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긴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긴장을 줄이는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스는 지각된 불형평으로부터 야기된 긴장감을 동기의 근원으로 간주했는데 만일 개인이 타인과 공평한 관계에 있다고 지각하면 동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형평에 대한 감정은 동기 유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형평성이 없는 것, 불형평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긴장을 일으키고 또 이것은 개인에게 이러한 긴장을 줄이게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불형평에 대한 감정은 동기 유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는데 조직행동의 동기를 예언했던 것이고요. 브룸의 기대 이론을 보면 인지적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을 자기가 바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에 노력을 기울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가정합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일로부터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별표, 인센티브가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수록 작업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대란 어떤 활동의 특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인 확률을 기대라고 합니다.
유인가란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될 성과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보수는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가 바로 유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이론으로서 자극, 반응, 보상의 변인이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바로 자기 강화를 말했다면 스키너는 외적 강화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간헐적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고정간격 강화 계획, 고정비율 강화 계획, 가변간격 강화 계획, 가변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자, 5번만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비율 강화 계획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 대수에 따라 판매 대수는 수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수예요. 그래서 비율에 해당될 수 있고요. 판매 대수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 성과급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팔 때마다 성과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정한 수가 되기 때문에 고정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10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대를 판매할 때마다 성과급을 받는다. 그러면 일정한 수에 따라 강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5번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이 있는데 목표는 동기의 기초 제공과 행동의 지표로서 로크에 의해서 생존, 인지, 정서적 반응, 목표 설정, 행동의 과정으로 도식화되었습니다. 각주가 있는데 기대 이론의 각주가 보이네요. 기대 이론과 목표 설정 이론이 경험적 지지가 높으며 산업사회에서 적용하는 데 강력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시옷은 내재적 동기 이론입니다. 데스이에서 제안되었으며 내재적으로 동기한 사람은 직무에 더 몰입하고 만족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기셔서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데 금전적 보상, 이런 외적인 보상이 외재적 동기가 됩니다. 자, 내재적 동기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만족감 이런 거예요. 즐거움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내재적 동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보상보다는 끊어요. 행동 그 자체에서 올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처벌이나 보상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면 그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작업 동기 이론, 즉 동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기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쫙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기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동기 이론의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알더퍼, ERG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존재, 순서대로 할게요. 관계, 성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ERG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스의 내재적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안전,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가 있는데 4단계까지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결핍 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죠. 자아실현 욕구를 우리는 성장 동기라고 합니다. 자,
자,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알더포의 ERG 이론은 여기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불형평이 나타난다면, 불형평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긴장이 증가됐을 때는 긴장을 줄이려는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형평에 대한 지각이 있을수록 긴장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은 기대라는 단어와 보상이라는 단어와 유인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 기대 이론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수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인가가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이 높을수록, 높은 성과를 얻을 확률 높을수록, 자, 여기 성과를 얻을 확률이란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유인가가 기대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동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좀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강화물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강화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 계획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 이것을 우리가 기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강화 계획은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고정 비율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 고정이니까 일정한 수입니다. 일정한 수가 달성되었을 때 강화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변 간격이 있습니다. 가변 간격, 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정치 않은 시간입니다. 일정치 않은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가변 비율입니다. 가변 비율은 일정치 않은 횟수입니다. 일정치 않은 수입니다. 일정치 않은 수 또는 횟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사례로 등장한 것이 고정비율 강화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표는 동기의 기초 제공과 행동의 지표가 된다. 목표는 목표 설정 이론이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동기에 대한 기초 제공, 동기의 기초 제공, 자, 그리고 행동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자, 내재적 동기는 일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이 내재적 동기가 됩니다. 외재적 동기는 물질적인 보상과 같은, 자, 외부로부터의 어떤 동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재적 동기가 훨씬 더 거기
직무의 몰입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직무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이 몰입도가 더욱 높다. 이렇게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자, 동기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직무 만족 이론입니다. 직무 만족 이론에서 개인 내 비교 과정 이론, 맥코믹과 일겐이 제시한 것으로서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 받은 것을 비교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 비교 과정 이론이 있는데 사회적 체계 내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유사한 직무에 있는 타인에 대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디귿만 별표 치시면 됩니다. 직무 만족 이론에서 이요인 이론, 동기위생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허즈버그가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동기위생 이론을 정립했으며 이는 직무 만족과 동기를 종합한 겁니다.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시험에 나온 건데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으로 동기 이론은 직무 만족을 형성하는 직무 만족 요인에 해당됩니다. 일의 내용, 일 자체라고도 하고요. 개인의 성취감, 책임 수준, 발전, 향상 이런 것들이고 직무 불만족 위생 요인은 직무 맥락과 연관된 건데 상당히 많습니다. 허즈버그는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고 했고요. 자아실현에 의해서 욕구의 만족감이 생기지만 자아실현의 실패가 곧 직무의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모두 다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조직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단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차원, 그래서 따로따로 이요인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 불만족을 주는 요인, 위생 요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허즈버그의 내용만 할게요. 직무 만족 이론이 있습니다. 직무 만족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허즈버그가 있다. 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인데요. 동기 위생 이론은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요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고 거기에 있는 대로 독립적인 차원이다. 두 가지는 독립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서로 다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동기 요인부터 보면 동기 요인은 충족되면 만족하는 만족 요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극적인 측면의 내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이 있습니다. 위생 요인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불만족 요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직무 그 자체, 일 자체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생 요인은 직무 맥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위라든지 일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위생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직업 적응 이론이 있는데 개인과 환경 간의 일치라는 개념에 기초하며 개인과 환경 간이 일치되면 직업 적응을 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일치성이 감소하면 직무 유지 확률과 계획된 보유 기간이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일치성이 감소하면 직무 유지 확률이 떨어지고 계획된 보유 기간도 떨어지게 되겠죠. 전직 의사 하기 전에 직무 만족에 대한 각주를 보겠습니다. 직무 만족이란 개인의 직무나 직무 경향의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 동그라미, 정적, 동그라미,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직무 만족은 직무로부터 개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얻는다는 지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로서 직무에 대한 개인의 정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직 의사 보겠습니다.
직무에 불만족이 생기면 결근과 전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직 감소의 유도 방법은 직무 재설계가 필요하든지 보상과 징계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직무 확충,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순환의 비교인데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4번입니다. 직무 순환이죠. 직무 순환 거기에 별표. 자, 직무 순환은 자신이 또 다른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작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무를 바꿔 동그라미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능의 다양성 밑줄, 기능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직무 순환입니다. 직무 순환 하나의 교육 훈련 기법으로 볼 때는 관리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중요한 OJT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OJT는 현장 훈련의 약자입니다.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무순환은 동기부여의 기법으로도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직무를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데서 오는 단조로움이나 권태감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직무순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가로,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위함인 것이고요. 직무순환이 유용하게 이용되는 또 한 가지는 승진을 시키기 이전 끊어요. 하나의 단계적인 교육훈련 방법으로 보는 것이 직무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직무 확충, 직무 확대, 직무 충실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직무순환 정도의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이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의미,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뭐 경력 개발의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기 의존과 새롭게 이질적인 작업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경력 개발의 핵심 요인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훈련 경험, 업무 배정, 멘토링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경력 개발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의 경력 개발에 힘을 기울여 하는 이유는 최고의 인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은퇴, 이직, 내부 승진으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경력 개발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경력 개발은 언젠가 회사를 이끌 전문 기술 경력자, 관리자, 경영진의 강력한 집단을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력 개발은 내부 고용의 한 형태이며 또한 경력 개발로 기업이 명성이 높아지면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 후보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됩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종업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재능, 바람과 일치하는 경력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경력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듀얼 레더 제도,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직종과 승진 제도를 복합화해서 경로를 짜는 방식을 듀얼 레더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멘토링,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필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듀얼 레더 제도라든지 멘토링 제도라든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무경계선의 조직입니다. 기존의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가 무경계선의 조직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무경계선의 조직은 수직, 수평, 외부, 지리적 경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경계를 제거한다 그래서 무경계선의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죠.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입니다. 별표, 중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제 경력 초기가 있고 경력 중기가 있고 경력 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력 초기입니다. 조직에 적응토록 방향을 맞추고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역할을 수행을 하며 끊어요. 개인 목적과 승진 기회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하며 실행하는 것이 경력 초기입니다. 파일럿 연구가 있고 팀 빌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기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파일럿 연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끊어봐요. 소규모 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 1번 별표. 이 파일럿이라는 뜻이 AB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파일럿은 AB 조사의 성격을 띱니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에 오류 또는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 가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연구라고 합니다. 팀 빌딩입니다. 개인의 능력, 각 개인의 능력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속된 집단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영 기법, 이것을 우리가 팀 빌딩, 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중기입니다. 경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장애물을 분석하고 끊어요. 자신의 미래 시간을 전망하며 개인 경력 차원에서 일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이 옮겨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경력 중기라고 합니다. 계획성 또는 시간 전망 탐색, 정보, 의사결정, 현실 적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력 후기입니다. 조직에서의 권력 역할이 사소한 경향에 강해지며 조직을 하나로 전체로 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게 경력 후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면 경력 개발 단계 중에 초기와 중기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1차라고 써져 있죠. 필기 때 나온 것입니다. 1차 초기와 중기가 많이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에 적응토록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직 적응. 그 다음에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수행 증명의 가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과 승진 기회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합니다. 경력 계획 탐색의 가로. 승진 또는 지위 변경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지위 변경의 계획 실행에 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중기 단계를 보십시오. 경력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을 점점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장기적 차원을 깨닫는 시기 가로. 그 다음에 일의 세계에서 개인 역할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역할로 초점이 옮겨지는 시기 가로. 그 다음에 개인의 직업 생애와 사회 정서적 욕구의 중간 국면을 맞습니다. 중간 국면의 밑줄. 직책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적응하는 과정의 가로. 전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이해와 동일시를 더 많이 하는 단계. 자기 이해와 동일시의 가로. 일의 세계에서 자신한테 초점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와 동일시가 중요한 단계가 경력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계획의 이론적 기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력 단계 모형으로 홀의 4단계가 있습니다. 홀의 4단계는 실기에서 나온 겁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4단계로 되어 있죠. 탐색, 확립, 유지, 쇠퇴가 있는데 우리가 슈퍼의 내용에서 성탐 확류세가 있었잖아요. 성장기 거기만 빼고 탐색, 확립, 유지, 쇠퇴 이렇게 해서 홀이 4단계로 제시했다. 경력 단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 단계 모형에 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개념들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개념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경력 개발의 의미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파일럿 연구라는 게 있었죠. 파일럿 연구는 첫 번째에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소규모 집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소규모 집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파일럿 연구라고 말한다. 자, 파일럿 연구는 시범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팀 빌딩 들어갑니다. 팀 빌딩은 소속된 집단이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요. 소속된 집단이 팀이라고 할까요? 팀이 개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한 경우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신경영 기법을 우리는 팀빌딩이라고 한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필기에서 개념 주고 답을 찾는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경력 개발 단계에서 경력 초기, 그 다음에 경력 중기가 있었다. 자, 중요한 문장에 제가 밑줄 가로쳤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직 적응이 나오죠. 첫 번째, 조직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시기가 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력 계획을 탐색한다라고 했는데요. 경력 계획 탐색은 승진의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승진, 지위 변경의 계획을 실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지위 변경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경력 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의 중기로 가죠. 경력의 중기는 첫 번째 장기적인 차원, 경력에 대한 장기적 차원 깨닫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의 세계에서 개인적인 역할로 초점이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일 세계에서 개인 역할로 초점 옮김. 자, 그리고요. 마지막 5번에 있는 자기 이해와 동일시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바로 했습니다. 자기 이해와 동일시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 3번에 보면 개인의 직업생애와 사회 경제적 욕구의 중간 국면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직책 및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적응하는 겁니다. 계속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경력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의 후기가 있잖아요. 경력의 후기까지 볼까요? 경력의 후기는 간단하죠. 조직에서의 권력 역할이 사소한 경향에 강해진다. 자, 그리고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여기 있는 경력 초기하고 경력 중기가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세 가지 지문 주고 한 가지 지문을 준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초기와 중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실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기가 나온 것은 홀의 4단계가 나왔었습니다. 홀의 4단계는 탐색, 확립, 유지, 퇴퇴, 슈퍼의 내용과 약간 유사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